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근사한 자태의 단풍나무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단풍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만담식으로 제가 분재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려고 그럽니다. 제가 인터넷에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60대 노부부 이야기예요. 60대 노부부가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이혼 수속을 마치고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통닭집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을 하기를 부인한테 많이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만찬이니까 좋은 모습으로 헤어져야지 해서 부인한테 날개를 찢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 지금 자네가 먹소. 그러고 먼저 권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한테는 애정이 남아있구나. 어떻게 잘하면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어린 눈빛으로 부인을 보고 있는데 부인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할머니가. 그러면서 당신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이 닭 날개가 아니고 닭 다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고 네한테 아직도 닭 날개를 권할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을 못 견뎌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그 부인을 쳐다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 무슨 소리냐. 내가 닭 날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고 지금까지 당신한테 가장 먼저 챙겨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자, 그렇게 이제 얼굴 붉혀가지고 집으로들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부인도 화가 안 풀린 상태로 돌아가고 남편도 화가 안 풀린 상태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충격이 좀 컸던 모양이죠. 남편이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그날 이혼한 이 부인에게 전화를 걸죠.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부인은 딱 보니까 남편 전화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꺼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전화가 오니까 이번에는 아예 배터리를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가만히 이튿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 먹을 것 양보해 가면서 30년을 그렇게 했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역시 남편이 닭 날개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좀 미안하죠. 다시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가 찍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무래도 남편이,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 와서 확인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남편이 사는 집으로 딱 가서 보니까 남편이 진짜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한테, 전 아내한테 보낸 문자가 찍혀 있었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용서해줘, 뭐 이런 내용으로.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화가 부족하구나. 미리 한 번이라도 나는 닭 날개보다는 이걸 먹고 싶어 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남편도 한 번이라도
그 부인한테 당신은 어디가 좋아라고 물어봤다면 그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남편은 무려 30년간이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이 부인에게 해줬고 부인은 그 30년 동안이나 고마움으로 앓은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만 한다라고 원망만 쌓았던 거죠. 대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분주하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왜 이렇게 결혼 주례사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은 대개 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남한테 잘해요. 내 시간과 그 다음에 호주머니 사정 다 털털 털어가면서 남한테 깜냥에 잘한다고 열심히 물 주고 또 막 걸음도 팍팍 주고 싶어 하죠. 방금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산채해가지고 산채 불법입니다. 뭐 자기 동네 뒷산에서 캐온 모양이죠. 근데 지금 막 캐와서 한 3일 지났는데 얘들한테 무슨 걸음을 줘야 되느냐. 나무 돕고 싶은 거예요. 빨리 활착해서 건강해지라고 걸음부터 주고 싶은 거죠.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걸음을 주면 그 나무는 바로 죽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울림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농도가 짙은 액비가 걸음물이 닿게 되면은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삼투압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진한 데서 물이 진한 곳에서 옅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오히려 나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한테는 극약이 되는 거예요. 왜? 나무 수액이 상처를 통해서 계속 빨려나가 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그 짓을 하겠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산채 자체도 불법이고. 그래서 제가 분재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는 거니? 때를 알아라. 때를 알아야 분재를 한다. 지금 제가 전화번호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지금 어제 소나무 분갈이 했어요. 오늘 지금 5월 3일입니다. 어제 소나무 분갈이 했는데 이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죽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분갈이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앞섰을 뿐이지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남편도 부인을 갖다가 끔찍히 생각하고 유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러려고 그랬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 명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 결혼 주례사로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 쓰셔도 돼요. 그 전부 다 뭐 분재하겠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칠판에다가 좋아하다라는 말과 사랑하다라는 말 두 단어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자, 이 두 개의 말이 어떻게 다르지? 학생들은 다 좋아하죠.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같은 말 아닌가? 여러분들도 금방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럴까요? 과연 좋아하다라는 말하고 사랑하다라는 말이 같은 뜻의 단어일까요? 자, 좋아하다라는 말하고 사랑하다라는 말을 극명하게 구분시켜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같은 뜻이에요? 고양이가 쥐
사랑할까요? 근데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좋아하다라는 말하고 사랑하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좋아하다라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한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커피. 그건 중심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모든 사고의 중심이고 모든 활동의 중심이고 모든 것은 내 중심, 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의 대상으로서. 근데 사랑하다라는 말은 달라요. 사랑하다라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희생, 헌신, 요 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그 노부부 이야기에서 남편은 아내를 좋아했지 사랑한 게 아닌가. 내가 마음 편하려고 해줬던 거죠. 진짜 부인이 원하는 것을 해줬더라면 이혼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진짜 사랑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너한테 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죠. 좋아하다가 나 중심이면은 사랑하다는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아무 때나 분갈이를 해줍니다. 내가 좋아 보이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플라스틱 분에 심어져 있다라고 그러면은 입이 이렇게 무성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기에 좀 거시기 하니까 사기분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무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상대방이 닭다리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상대방이 좋은 것을 내가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에 서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만약에 자살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일가족이 전부 집단 자살을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무한테 물을 주는 것도 내가 편한 시간에 주는 거예요. 하나 물 먹어라 하고 물 주고. 진짜 나무가 물을 원하는 시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할 때 줘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주죠. 잘 살아라. 그러고 마음은 물 주는 마음이 죽으라고 주겠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이 단풍나무는 산에서 그늘진 곳에서 삽니다.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살아요. 주로 골짜기에서 많이 살죠. 계곡에 가면은 이 단풍나무가 흔해요. 그래서 산 등성이 같은 데는 아예 없죠. 그런데 이 나무 특성을 모르고 만약에 옥상에서 키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옥상에서 키우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잎 끝이 갈라지고 타지고 그 다음에 가지 일부도 쭉쭉쭉쭉 마르게 돼요. 그러면은 열심히 물 갖다 주죠. 열심히 물을 줘요.
그래도 어느 한우라도 빼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나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 나무를 사랑한 걸까요? 아닙니다. 나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무는 습이 많고 그늘진 장소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옥상에다 갖다 놓고 계속 열심히 갖다 물 줬다고 나는 이 나무를 사랑했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초보자일수록 더하죠. 자, 극단적으로 이제 이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자꾸 시들어갑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뭐냐면은 열심히 물을 갖다 막 부숴요. 그러면 열심히 물을 주면 뿌리는 또 열심히 습에 젖어 있으니까 열심히 썩어가요. 열심히 썩어가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또 계속 물을 쏟아 부어요. 결국 악순환이 나는 나무를 살릴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나무를 더 빨리 썩게, 더 빨리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진짜 그 나무 사랑합니다. 근데 나무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물을 주고 원할 때 거름을 주는 거예요. 제발 아무 때나 분갈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소나무를 갖다 2주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8월 달에 가져왔어요. 물이 전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살리려면은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책에 보면은 8월 달에 분갈이 하라고 되어 있더라. 그래서 분갈이를 해달라. 그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하루에 6번, 7번 정도 엽수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입에다가는 뿌리에서 못 빨아들이니까 하이포넥스라고 하는 옆면 12용 거름이 있어요. 이 액체를 이렇게 분무해 주는 게 있어요. 입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거든요. 하이포넥스하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호르몬제인 메네데리다라는 또 약재가 있어요. 저는 그거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위해서 메네델과 하이포넥스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하루에 6, 7번씩 2주를 분갈이를 해줬는데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8월달 한 달 방학 내내 내가 한 일은 수시로 나가서 그 나무한테 엽수 준 거예요. 물론 밑에 이제 또 주죠. 그래갖고 겨우 살려서 보냈습니다. 자, 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저도 8월달 그래서 분갈이는 안 해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져가신 분은 그거 알까요? 제가 매일 5번, 7번씩 엽수 주고, 막 그 약재 사다가, 호르몬제 사고, 연면 12제 사다가 거름 준 거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아마 그분은 제가 분갈이 잘 해가지고 물 쪽쪽 빠지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돌려줬으니까 그저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분갈이는요, 잡목의 경우에는 잎이 나오기 직전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하고 일반 노지에서 하고 좀 달라요. 일반 노지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눈이 부풀기 시작하면은 그때 해주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소나무 역시 이 새순이 쫑긋쫑긋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분갈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나무 물 안 빠지니까 고생하겠네? 분갈이 해주죠? 그건 나무를 위한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얕은 지식, 자기의 게으름을 갖다가 나무한테 분풀이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근데 문제는 저도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 후회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아무 때나 해도, 그러니까 8월 달에 분갈이를 해도 멀쩡히 다 살려내요. 살려낼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이파리 있는데 막 흙 털어내갖고 분갈이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래요.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않을 것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초보자들은 자기도 할 것 같은 거예요. 무조건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해요. 해놓고 나서 결국 죽여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 저기 구경하는 감독님, 여기 맹장 같아요. 나 여기 아프면 맹장이라는 거 알거든요. 배 가르고 이 맹장 떼어내고 거기 깨끗이 소독한 걸로 해서 하면 돼요. 제가 수술 한번 해볼까요? 알고 있어도 못하잖아요. 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응? 해본 적도 없으니까. 아무리 의사가 내가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근데 분재하는 분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죠. 지식을 쌓기도 전에 무조건 배부터 갈라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맹장 찾았어요. 전화 딱 저한테 합니다. 저희 원장님, 여기 나온 분갈했는데 이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소나무 얼마나 재밌는 나무인 줄 알아요? 이 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저곡토나 마사토에다가 꽂아놓으면요. 최대 6개월을 갑니다. 잎 하나 안 시들고요. 그 나무 살은 나무까지 죽은 나무. 6개월 가요. 잎 안 시든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착각을 하죠.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신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제가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무 때나 작업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냐. 하지 말라고요. 이걸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작업하는 시기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시기를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자, 순집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하는 동안 대충 해도 돼요. 근데 특히 분울림을 하거나 분갈이를 할 때는 시기에 안 맞추면은 이건 나무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보겠다고 고생해서 그렇게 분울림을 할지 모르지만은 나무한테는 나무를 서서히 말려 죽이기 위한 전초 작업일 뿐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일수록 아니에요. 분재를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폭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접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까지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가해지는 모든 것은 전부 폭력입니다. 그래서 스토커도 범죄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왜 이게 범죄가 되느냐? 상대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분재를 좋아한다. 내가 분재를 물론 좋아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어요. 키우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진짜 분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이 나무가 원하는 것을 때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거름을 주고요. 물에 안 빠지면은 분갈이 해주고요. 얘들이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 같으면은 햇볕이 가장 많이 쬐는 쪽에다가 놔두고요. 반그늘을 좋아하면은 반그늘 해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무를 키우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이해가 선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래 주소 나가시죠. 예술분재원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좌측 하단 부분에 보면요. 수종별 분재관리, 월별 분재관리, 그건 영상이 아니에요. 사진하고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최소한 그거라도 읽어보세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쓴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의 분재계에서 그 뭐라 그럴까 정석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제가 일본 분재책 섭렵하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완전히 재정리해서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편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아마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영상에서 한두 개 알아들은 단편적인 지식 그것 가지고 무조건 따라 하지 마세요. 때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 나무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우리가 두는 장소, 물 주는 것, 거름 주는 것, 농약 주는 것, 요걸 갖다가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줘 열심히 했다라고 그걸 우리가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이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기를 갖다 어긋장나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놓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방법 없습니다. 제가 신입니까? 이 집 성모슴이에요. 상모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시간을 반드시 시기를 갖다가 보시고 제가 이 동영상을 갖다 이렇게 세워서 볼 때 그 하단 부분 조금 내리면요 거기에다가 그 작업 시기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반드시 설명에 집어넣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그걸 갖다가 꼭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진짜 나무를 사랑하는 분재를 사랑하는 진짜 참된 분재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분재 생활도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이상 예술적인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